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리다가 일부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관절염의 수술적인 치료가 어떨 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적인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수술들은 어떻게 하고 나중에 결과는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관절염이 뭐냐? 첫 번째,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죠.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관절에 변형이 온 경우, 그 다음에 보행장애가 된 경우, 그 다음에 약물이라든지 주사치료와 같은 이런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 무릎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는 관절경적인 시술, 그 다음에 동종, 자가연골, 이식술, 그 다음에 절골술, 그 다음에 인공관절 수술이 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참 되게 말도 어렵고, 인공관절 수술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관절경적 수술은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조그만 구멍들을 이렇게 내가지고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술을 하는 거고,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기능적으로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다음에 본래 자기 관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허리로 치자 그러면 디스크에 해당되는 게 무릎의 이제 안쪽 바깥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얘네들이 쿠션 역할을 이렇게 해주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에 어떨 때는 그 문제가 생긴 부분을 도려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꼬맬 수 있으면 꼬매주는 거, 그게 이제 절제술, 봉합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 천공술이라는 거는 이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구멍을 뚫냐면 연골이 닳았기 때문에 연골 밑에 있는 연골 하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고 있는 그런 세포들을 깨워가지고 재생을 도모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골 이식에는 자가연골이 있고, 그 다음에 동종 연골 이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판이 손상이 된 경우에 뒤집어져 가지고 무릎이 구부리고 피고 할 때 자꾸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락킹이라고 그러는데 잠김 현상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다 펴지지가 않고 딱 잠기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어진 이 연골판을 제거해주는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여기 뒤쪽에, 뿌리 쪽에 연골이 찢어진 경우인데, 그림의 모습 보시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인데,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 연골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져서 관절염이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한 거를 잠깐 보시면은요, 저기다 이렇게 실로 꼬매가지고 뼈를 뚫습니다. 그래서 뚫어가지고 뼈 안쪽에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봤더니, 자, 여기 찢어졌던 부분이 여기 어떻습니까? 다 붙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골 봉합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세 천공술이라는 건데, 연골 하골에 규칙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하는 시술이 되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나이가 좀 젊고 사이즈가 많이 크지 않은 경우,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케이스를 잠깐 보시면요, 52세 남자 환자인데 MRI에서 보이는 여기 하얗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골이 다 손상이 된 부분이고, 관절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다 벗겨져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구멍을 뚫었죠. 구멍을 뚫어서 연골 밑에 있는, 그래서 혈액이 흘러나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커버링이 돼서 1년 뒤에 봤더니 이렇게 밑에 있는 세포들이 다 이렇게 조직을 재생을 시켜가지고 연골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연골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 종류 중에서 이 무릎에 있는 연골은 초자연골이라고 하는데요. 전세적으로 이 초자연골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자연골을 만드는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초자연골 같은 연골을 재생시켜 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연골 자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뼈가 노출이 되기 전까지는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 아프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게끔 커버링을 시켜주는 거죠. 재생을 해서. 그러면 통증도 가라앉고 염증도 가라앉는다. 또 다른 환자는 50세 남자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연골이 손상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관절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상이 돼 있고, 여긴 정상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되면 이게 0.5cm입니다. 사이즈가 좀 한 2-3cm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다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여기 발라져 있는 거 반짝반짝 빛나는 이렇게 젤리같이 생긴 게 줄기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동종 연골이죠. 다른 토끼나 이런 데서 가져온 동종 연골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1년 뒤에 보니까 연골이 또 재생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2세 여자 환자 MRI 상에서 이렇게 보였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연골이 손상이 돼서 구멍을 뚫어서 1년 뒤에 봤더니 이렇게 연골이 재생이 된 걸 MRI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가연골 이식술인데요. 내 갈비뼈에서 연골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3주 동안 배양을 해요. 배양을 한 다음에 무릎 그 연골 손상된 부위에다가 이렇게 덧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연골 재생을 도모하는 건데요. 사실은 단점은 수술을 2번 해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 갈비뼈에서 연골을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또 본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물방울처럼 생긴 것이 3주 동안 배양을 한 자기 연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덧발라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케이스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 64세 여자 환자고요. 연골이 이렇게 손상이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자가연골을 발라줬더니 1년 3개월 뒤에 봤더니 약간 좀 불규칙하긴 하지만 연골이 이렇게 재생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OATS라고 해서 굉장히 말도 어렵죠. 우리가 이제 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아예 밭을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밭을 따와가지고 이 지금 병변에 있는 그 부분을 아예 통째로 모자이크식으로 아니 떼가지고 서로 교환, 체인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건강한 애들을 갖고 와서 나쁜 애들하고 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젊은 사람들, 특히나 이게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이런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세 남자 환자고요. 이 환자도 보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큰 연골 손상이 있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연골 바꿔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3년 뒤에 봤더니 이렇게 아주 연골이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자 연골 그대로죠. 자기 연골을 그대로 바꿔 끼웠기 때문에. 자, 요건 23세 여자 환자고요. 운동하다 다쳤는데 슬개 대퇴 인대가 같이 끊어져가지고 두 수술을 같이 컴바인 했습니다. 그래서 연골을 바꿔치기 했고 이 인대도 같이 수술을 해줬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인대가 처음에 손상받았던 인대고요. 여기 건강해 보이죠, 요거? 요게 이쪽에 원래는 있었던 건데 이렇게 서로 바꿔치기를 한 거죠. 수술이 잘 됐던 환자가 되겠고 바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 가지 제가 관절경적 수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이즈가 얼마나냐, 그다음 나이가 어떻냐, 이전에 어떤 수술을 받았느냐, 그다음에 환자의 선호도는 어떻냐. 제일 또 중요한 게 빼놓을 수 없는 게 비용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가연골 이식술이라든지 동정연골 이식술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데 수술하는 이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수술만 고집해서는 지금은 이제 아주 좋은 결과를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술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의사한테 가셔서 수술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